오늘은 살이 빠지는 3가지 규칙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살 빠지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지 않고 폭식이나 식탐도 줄고 몸은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잘 되시나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살이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3가지가 망가졌는지,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는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따라만 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해독이 막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이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이게 해독이 안 되면 지방이 빠지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방에 독소가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 간이에요. 자,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침마다 야식 먹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막 부어있고 뭘 먹어도 좀 더부룩하고 소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간이 과로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간은 원래 혈당도 조절하고 지방 대사도 하고 호르몬 균형, 이런 독성 물질까지도 다 해독하는 게 이 간이에요. 그런데 설탕이나 스트레스, 가공식품, 야식 때문에 간이 24시간 내내 일만 하는 상태죠. 이때 가장 먼저 멈추는 게 바로 담즙이라는 겁니다. 이 담즙이라는 거 다이어트나 변비, 그리고 더부룩함, 이 모든 증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또 지방을 녹이고 그리고 이 독소들이 잘 몸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장으로 흘려보내는 해독용 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이 피로하면 담즙을 만들 힘도 흘려보낼 힘도 없겠죠. 그럼 말 그대로 지방은 분해되지 못하고 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담즙 대사가 막히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몸은 지방을 잘 못 쓰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이 절대 타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간이 쉬어야겠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간헐적 단식이죠.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을 잠깐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단식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단식은 굉장히 강력한 대사 리셋 도구예요. 왜냐면 이제 음식이 잠깐 들어오는 게 멈추게 되면 우리 몸에 쌓였던 밀린 설거지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복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식을 하면 해독이랑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담즙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이 간이 걸러낸 독소가 장으로 빠져나갈 때 이 담즙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담즙이 막힌 상태에서는 장으로 흘려내보낼 수가 없고 단식하는 동안 이 독소들이 내 온몸에 퍼지게 되면서 오히려 피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식이 나쁜 게 아니라 단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즙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단식이 내 몸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담즙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즙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까요? 아닙니다. 담즙은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들 때문이죠. 너무 저지방 다이어트 시기를 오래 했다든지 지방 하나도 없이 닭가슴살만 먹고 이러면 담즙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제가 늘 추천드리는 루틴이 있죠. 이 담즙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좋은 지방을 먹어주시는 건데 양질의 기버터가 들어간 기버터 소금차, 버터 레몬티, 버터 커피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버터 레몬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먹냐면 기버터 한 스푼이 좋은 지방으로 담즙을 자극했다면 그게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속 페달인 이 레몬즙 한 스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소금, 나트륨 미네랄을 한 꼬집 넣어서 섞어서 아침에 마시는 거예요. 정확한 용량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사실 이미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후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올리브유는 어때요? 올리브유도 불포화 지방산이고 반드시 우리 하루 식사 중에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버터, 특히 그 중에서도 기버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기버터에는 간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티르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당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간이 해독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레몬즙. 이건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레몬 속에 있는 구연산이랑 폴리페놀이 간을 깨우고 담즙 분비를 돕기 때문에 해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버터를 먹으면 살이 안 찌나요?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이 좋은 지방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짜 지방 있잖아요. 억지로 고온으로 짜낸 식물성 기름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 이런 게 살찌게 하는 거지 이런 좋은 지방들은 사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천천히 올려주고 사실상 혈당이랑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사가 리셋이 되고 간이 이 소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미국 당국에서도 지방을 먹는 양의 제한을 없앴어요.
그 말은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노파심에 좀 말씀드리면 첨가물이 많은 기버터나 정제 소금, 맛소금, 인공 레몬즙 이런 걸 먹게 되면 그걸 또 간이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재료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시더라도 이 루틴으로 담즙을 먼저 잘 흘러가게 해두고 단식을 병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단식을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세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단식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24시간, 72시간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근데 내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마라톤으로 5km를 뛰어야 되는데 10km, 15km 그냥 한 번에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망가지겠죠. 단식도 똑같아요. 갑자기 24시간 3일 이렇게 물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올라가게 돼요. 물론 단식이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 살짝 스트레스를 줘서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내는 면역력을 길러내는 거기도 해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케이크를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고 이 혈당을 낮추려고 또 우리 몸에서는 살을 저장하는 호르몬이 인슐린도 같이 나와서 혈당을 내리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은 다시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식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12시간부터 먼저 단식을 시작해보시는 거예요. 저녁을 1시간 앞당기든 아니면 아침을 1시간 늦추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버터 소금차 같은 이런 걸로 지방 대사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몸이 지방을 잘 쓰게 되니까 16시간 단식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몸이 만들어졌을 때 해야 부작용 없이 진짜 건강하게 요요 없이 내 대사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간이 독소를 해독해서 담즙에 잘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 이 독소들을 장이 잘 배출을 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장이 열려야지 변비가 없어야지 해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에 문이 닫힌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장이 약한 게 아니라 지금 장이 멈춘 거예요. 장은 근육입니다. 담즙, 수분, 미네랄이 있어야 움직여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간이 피로하고 담즙이 줄면 장은 멈추고 변이 정체되겠죠. 그럼 독소가 나가질 못하고 다시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피부 트러블, 붓기, 호르몬 불균형, 만성피로 다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이 피부에 트러블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 잘 해독된 상태에서 담즙이 잘 흘러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걸 돕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버터 같은 좋은 지방들, 그리고 소금 같은 미네랄, 이게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세 번째, 레몬즙. 장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먹는 유산균도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흡수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고 비싼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먹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살이 잘 빠지려면 가장 큰 해독기관인 간이 건강해야 되고 담즙이 흘러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단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떨어지고 몸에 쌓여있던 지방들을 연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단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단식을 하게 되면 코르티졸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지방 한 스푼으로 오히려 내 몸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기버터 먹어야 할지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버터 추천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은 얼마나 굶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게 해독을 잘하고 몸의 순환들이 잘 흘러가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 먹는 잘못된 다이어트, 그리고 가공식품들, 정제 탄수화물들, 설탕들 이런 것 때문에 몸의 대사가 망가져서 아무리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식단을 해도 안 빠졌을 수 있거든요. 이 해독하는 걸 먼저 해줬을 때 훨씬 빠르고 건강하게 요요 없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그냥 살만 빨리 빼면 되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하다가 저는 호르몬이 다 망가지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지고 단식을 하면 머리가 맑아진 다음에 되게 피곤하고 요요는 계속 오고 정체기도 오고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만 엄청 했어요. 약도 엄청 먹고 그 약도 사실 간이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한 진짜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 저와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참, 그리고 여자분들의 단식은 남자들이랑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